안녕하십니까. 뎁오피셜 에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학년도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 이후 자연계 수험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으로 통합형 수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들은 문과 수험생, 즉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자연계를 지원할 수 있게 대학별로 입시 요강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 지원 전형에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반영되어 일부 대학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의 수학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 탐구 지정 과목도 폐지한 대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이들 대학들이 자연계열 수학 지정 과목 폐지와 탐구 지정 과목 폐지를 했다고 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과연 자연계열 합격이 수월한 것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명분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통합수능으로 여전히 수능에서 미적분을 택한 수험생들이 다수의 최상위권과 차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2년 동안 수능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등급 학생 10명 중에 8명이 미적을 택한 학생입니다. 또는 3등급대에서도 70%의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미적분 선택자들의 공통 영역 평균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미적분 원점수 100점과 확통 원점수 100점이 표준 점수로 환산될 때 최고점이 8점 이상 차이가 난 적도 있습니다. 자연계 계약학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우선시하면서 자연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 이전까지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이유는 많은 대학들이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에, 그리고 탐구는 과탐에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늠해보는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약학 계열 경만 수학 영역은 기하 또는 미적분을,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 탐구를 지정한 대학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산점제를 도입한 학교를 중심으로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교차 지원을 할 경우 모두 상호 불리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시에서 계열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첫 번째입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우선 정시 수능 반영 방식에 있어서 연세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에서 유형 1은 인문, 유형 2는 자연계열과 의치학, 유형 3는 생활과학, 간호, 체능, 유형 4는 예능 계열입니다. 연세대학교도 수학에서 선택 과목 지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 모집 단위의 확통, 미적, 기하, 선택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탐구 영역은 유형 1 인문계열은 사탐 응시자에게 3%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유형 2 자연계열과 의치학은 과탐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는 수학 1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교차 지원을 할 때 반드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고 각 라인에서 환산 점수 3점은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세대와 같은 군에서 경쟁을 하게 될 대학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고려대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고려대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비율이 탐구보다 높고 자연계는 수학이 가장 높지만 연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세대 자연계열은 고려대에 비해 수학과 탐구 비율이 높은 대학입니다. 정시에서 계열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두 번째입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과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탐구 영역 2개 과목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모집 단위에 따라 A 또는 B 2개의 유형으로 성적 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또는 B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특이한 점은 2025학년도부터 다군에서 선발하는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의 경우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 점수가 높은 상위 1개 과목 성적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다군 선발도 변화이지만 탐구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도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수학 반영 비율이 40%입니다. 그리고 20에서 30%의 탐구 반영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 탐구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자연계 과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정시에서 계열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세 번째입니다.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도 정시에서 수학 선택 과목 제한이 없고 탐구 역시 선택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단 탐구 영역에서 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자연계열은 과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인 가산 점수를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대 정시 수능 반영 비율에서 주목할 점은 자연계열과 사회과학계열, 경영경제, 간호학과 인문계열의 경우 수학 반영 비율이 40%입니다. 그렇게 반영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탐구도 최소 30%에서 35%를 반영합니다. 만약 계열별로 가산점이 붙을 경우 교차 지원이 불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시에서 계열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네 번째입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모든 계열의 반영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탐구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에 사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경희대 자연계열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국어 20%, 수학 35%, 영어 15%, 탐구 30%를 반영합니다. 수학도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확통을 선택한 학생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역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탐구도 반영 비율이 30%입니다. 하지만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에 4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역시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반대로 자연계열 학생들도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사탐 선택자들에게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 4점을 부여합니다. 정시에서 계열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다섯 번째입니다.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은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에서 수학의 경우 미적 또는 기하로 여전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즉, 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 영역 중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할 경우 계열별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인문계열은 사탐 2과목을 선택할 경우 3% 가산점을 주고 자연계열은 과탐 2과목을 선택할 경우 7%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앞에서 언급한 경희대, 동국대와 달리 수학 과목에서 미적 또는 기하 선택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수학 과목 반영 비율이 자연 1은 40%, 자연 2는 35%로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일단 확통 응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탐구 반영 비율도 영어보다 높아서 영향력이 큽니다. 인문계열은 사탐 응시자에게 3% 가산점을 부여하고 자연계열 응시자에게 7%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시립대 수능 반영 방식이 이렇다면 굳이 서울시립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 교차 지원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이 시립대 인문계열을 하향 지원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교차 지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정시에서 계열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6번째입니다.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도 정시에서 자연계열 수학 영역 과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은 수학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에 대해서 3% 각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경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수학 반영 비율이 35%입니다.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들에게 3%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과탐 응시자에게 과목별 변환 표준 점수 3%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시에서 계열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7번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대도 자연계열 지원 자격에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중 택 1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탐구도 사탐 또는 과탐 중 탐구 2과목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반영 비율이 30%이고 탐구 반영 비율이 25%입니다. 여기에 과탐을 선택한 학생에게 6%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에서 계열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8번째입니다.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도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자연계열 수학 필수 응시 과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탐구 과목도 2025학년도부터 사회 또는 과학탐구 2과목 반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2과목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 수학 반영 비율이 35%입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 미적 또는 기하에 3% 가산점, 과학탐구에 3%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학 반영 비율과 수학 가산점, 가산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단 중경외시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한 학생이 하향 지원을 한다면 가산점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정시에서 계열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9번째입니다.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도 자연계열 수학 필수 응시 과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도 2025학년도부터 사회 또는 과학탐구 2과목 반영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탐 선택자가 교차 지원이 현실성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수학 반영 비율이 30%입니다. 그리고 과탐 반영 비율이 30%입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 또는 미적 기하에 3% 가산점을 주고 과탐에서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국민대학도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정시에서 계열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10번째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울과기대는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열 경우 수학 및 탐구 영역 필수 선택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역시 자연계열 수학 반영 비율이 35%입니다. 그리고 인문, 예체능, 사탐 응시자들에게 표준 점수 7% 가산점을 부여하고 자연계열에서는 과탐 응시생들에게
표준 점수 7%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계열별로 탐구 가산점이 7%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과기대 역시 교차 지원에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정시에서 계열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11번째입니다.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도 수학에서 선택과목 지정을 폐지하고 탐구도 선택과목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학교는 자연계의 경우 미적분 혹은 기하 선택자의 경우에 수학 반영 점수의 5% 가산점을 부여하고 과학탐구 한 과목당 반영 점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 융합, 공과대학 경우에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자들에게 3% 가산점을 주고 과학탐구도 한 과목당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세종대도 수학 반영 비율이 35%를 반영합니다. 이 경우도 수학의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에 수학 및 탐구 가산점이 더해지면 과탐과 수학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이런 정시 전형 방식을 살펴볼 때 역시 세종대도 교차 지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시에서 계열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12번째입니다.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도 자연계열 정시 모집에서 수학 미적 또는 기하 선택을 폐지하고 탐구도 사탐과 과탐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1은 수학에서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7%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2는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할 때 5%의 가산점을 줍니다. 자연계열 1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의생명 시스템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부, 기계공학부, 전자공학 전공입니다. 자연계열 2 계열은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컴퓨터학부, IT 융합전공, 글로벌 미디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AI 융합학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 등이 해당됩니다. 역시 숭실대학교도 사탐 선택자가 교차 지원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정시에서 계열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13번째입니다.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는 자연 선택 과목, 다시 들어갑니다. 아주대학교는 자연 계열에 선택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탐구도 사탐과 과탐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학 반영 비율이 학과에 따라 35%에서 40%를 반영하고 수학의 경우 미적분 또는 기하 표준 점수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백분위 자체 변환 표준 점수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아주대도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할 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시에서 계열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14번째 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도 2025학년도 정시 전형부터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하고 탐구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의 경우도 자연계열은 수학 선택 과목 중 미적분, 기하 응시자들에게 수학 표준 점수의 3%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탐구 선택자 중에서 과학 탐구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변환 표준 점수의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 반영 비율이 35%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적 또는 기하 가산점과 과탐 가산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시에서 계열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15번째 대학입니다. 한국항공대입니다. 한국항공대도 2025학년도 정시부터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하고 탐구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한국항공대도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이 없어 기하 또는 미적, 확통 선택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영을 제외한 항공우주, 전자, 재료, 드론, 공학, 소프트, 물류, 운항,
자유전공 등의 학과에서 과탐 선택자에게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역시 이 점을 고려해서 교차 지원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시에서 계열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16번째입니다.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 에리카도 자연계열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탐구 선택 지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자연계원 보험계리학과의 경우 과탐 과목당 3%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인문계열은 사탐 가산점 3%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할 때도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